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오늘 매매 잘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신대가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자, 다우지수 최고점 라인을 맞추고 코스피 지수 최저점을 맞힌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로 드리는 그런 종목들이 이런 추세의 지선을 찍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그거를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다우지수와 코스피지수 어떻게 해서 그런 고점과 저점을 맞췄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거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런 저점하고 저점하고 찍을 때는 지지선으로, 이런 고점하고 고점을 연결해서 찍을 때는 저항선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면 돼요. 자, 이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으면서 제가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주식 종목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고점하고 고점을 그었는데, 자, 이거 예상도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M자형으로 빠질 차트다. 그럼 거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가 매도점이죠. 자, 그래서 다우지수는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 라인이었죠. 자,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빠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도 찍고 반등이 나온 것도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현재 그림에서 우리가 뭐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고점 라인에서 내려오고 나서 밑에서 단기 W자, 밑에 아예 쌍바닥은 찍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입을 하고 현재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장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초반에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 연두색 라인들도 보면 기존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들도 보시고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던 그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를 하다가 깨고 내려오면서 저항 삼고 다시 내려간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저항선과 지지선을 설정하는 법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이거 누가 만드는 걸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었고,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라인에 설정을 못해요. 이거는 외인하고 기관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 저항선에서 조정이 나오고 지지선이 나오면서 삼각수렴을,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만드는 건 메이저밖에 못해요. 자, 이렇게 밑에 있는 2390포인트를 찍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또 이유도, 이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풋옵션,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 있죠. 외인하고 기관들 여기서 풋옵션을 계속 강화를 했어요. 자, 그 말이 무엇이냐. 밑으로 지지선 찍으러 내려갈 때 그만큼 지수 하락분의 수익을 얻겠다는 그런 의미였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2390포인트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90포인트. 자, 밴드 공급방에 딱 찍을 때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반등이 나올 때, 자, 239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하방 끝, 제 뷰도 상방뷰로 턴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에 이렇게 일봉상 양봉으로 또 올라온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우지수 저항선을 다 맞췄는데 이 코스피 지수도 2390포인트를 정확히 맞췄다? 어떻게 맞췄을까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들 있으시면 쫙 펴보세요. 그러면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 추세선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추세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걸 저는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렸던 그 코스피 지수 최저점 라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서 외나우 기관들은 풋옵션에서 또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어요. 자,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우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주식도 같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일단 추세 지지선에서는 종목 주식으로 매수를 보는 그런 라인들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주식도 같이 반등이 나오니까. 하지만 이렇게 꺾이면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 누가 봐도 지수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쌍바닥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꺾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풋옵션을 잡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억대 단위로 많이 잡으신 분들,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하면 풋옵션에 100만 원 이하 금액만 잡아도 우리 그 종목 가지고 있는 그 손실분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던 우리 그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도 어떤 라인하고 연결이 됐다? 과거 저점 라인들과 그대로 연결된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찍자마자 3분 만에 선물 7%가 올라가던 그 모습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 저항선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추세의 지지선 라인들, 이거는 메이저가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라인들 찍으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깨고 내려갔죠. 자,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쵸? 깨고 내려가면서 뭐 했어요? 저항선을 삼았죠. 자, 이 저항선들 삼고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그 밑에 있는 추세의 지지선도 있어요. 그 지지선을 종가에 찍고 끝이 났다. 조정이 나왔다. 자, 이거 야간 선물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0.40서부터 0.30서부터 0.20까지 한번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3만 원서부터 2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만 5천 원까지 야간 시장에서 딱 찍고 나서 조정이 다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다음 날에 지수 관련주를 많이 갖고 계신 상태에서 풋옵션을 해지를 걸었을 때 그 다음날 지수가 조정이 나오던 이런 그림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내려갈 경우에 물을 타거나 손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이 풋옵션을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 해지를 걸었을 때 어떻게 수익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만 5천 원까지 야간 시장에서 잡힌 그 풋옵션이 하루 만에 3,0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모습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 관련주들을 억대 단위로 많은 물량을 잡으셨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 금액만 여러분들이 풋옵션에 잡으셨더라도 자,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꼭 활용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3,000%면 얼마예요? 요거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한번 그 해지를 걸어서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밴드 공급방에 그런 옵션이나 선물 지수나 제 차트를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 코치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수익을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M자형 헤드앤숄더, W자 역헤드앤숄더를 여러분들 강의를 많이 해드리면서 이런 라인에서 M자형으로 빠질 경우에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수 관련주들 비중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시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눈에 한눈에 보이시죠?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게 된다면 M자 우측 상단에서 크게 빠진다는 거.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중을 줄이셔라, 현금 보유 많이 하셔라. 자, 어떻게 됐죠? 위에 있는 이 M자형 차트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라인 내에서 이렇게 쭉 빠지면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수 관련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포스코를 비롯한 이런 지수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계속 물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위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풋옵션으로 조금씩 대응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이 났던 그런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밑에 있는 지선 찍고도 여기서 이렇게 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들을 찍을 때 제가 315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죠. 자, 315콜을 매수를 드리면서 이 갭을 메꾸고 나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하방을 아예 그냥 갭을 다 메꾸면서 올라간 그 그림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위로 지금 급하게 올라온 상황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 근처까지 또 다가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저항선들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수 관련주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리고 현금 비중을 많이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시면 나중에 지수 조정 시에 주식을 좀 더 싼 가격에 여러분들 다시 담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도 윗저항선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M자항 차트를 그릴 때는 밑에 있는 지지선들 다 깨고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다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다우지수 다시 올라오면서 단기 저항선이 위에 지금 또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역회된 시열도 오른쪽 어깨 상단 라인을 찍으면 다시 하단 라인을 찍게 되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도 단기 조정에 한번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스닥 지수도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기 전에 알려드렸죠. 이거 M자형 차트로 밑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기 전에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장도 같이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차트 역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찍고 나서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온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 지수는 현재 상황은 역회된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우지수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갭으로 올라가면서 이 저항선 라인들 보이시죠? 이 저항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던 이 저항선을 갭으로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이 다시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지수 그림 너무너무 이쁘죠? 여기에서 갭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갭을 한번 메꾸는 그림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림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 매주 화요일 11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테슬라 차트예요. 테슬라 차트 밑에 있는 지지선들 찍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라인, 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라인이에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 라인들을 찍고 315.35불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 200불 초반에서 이 지지선들을 찍고 나서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W자로 반등이 나오면서 어디를 뚫었어요? 위에 있는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비중을 살짝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지금도 크게 수익 중이신데 이 테슬라 위에 있는 저항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단기 저항선 라인들을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이거 찍을 때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게 되면 저항선이 다 와갑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과거처럼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실 때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위에 있는 저항선 엔비디아 따라서 같이 저항선에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걸 뚫고 올라가서 지지상권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130불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응이에요.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가정을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의 그래프만 보셔도 어떤 종목인지 딱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과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났어요. 그쵸? 쭉 반등이 났는데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니까 또 어떤 그림이 나요? 자, 이 종목의 지지선을 삼고 또 한번 반등이 났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지지선을 찍으면 여기에서 다시 W자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 시총도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이고요. 자, 벌써
밴드 공부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올려놨습니다. 자, 확인을 하셔서 이거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러 가면 남들은 다 손절이 나오겠죠. 이런 라인에서 잡았던 분들 다 손절이 나올 텐데 그 물량들 한번 매니저와 같이 한번 받아가셔서 큰 수익 한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린, 자, 관심 종목이 있으시면 그래프를 쫙 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일봉 100개도 보시고 아니면 5분봉, 10분봉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오늘 강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수점을 삼을 때 왜 추세선을 긋고 매수를 하게 되죠? 최애 저점, 내가 매수를 보고 나서 음봉으로 내려오는 거, 계좌에 파란불 드는 거를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HTS 키셔서 쫙 한번 펴보세요. 500개, 800개, 1000개도 좋습니다. 쭉 피시면 뭐를 발견할 수가 있냐면 그 그래프의 저점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저점하고 저점되는 구간들을 추세선을 연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는데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우린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다시 그 지선을 찍으면 뭐 해야 돼요? 그쵸? 매수를 해야겠죠. 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 라인에서 매수를 봐야겠죠. 근데 간혹 내 관심 종목을 쫙 폈더니 벌써 이런 라인들, 단기 저항선도 설정을 해놨는데 그 라인들 벌써 뚫고 올라가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저항선들, 파란색 화살표, 이 저항선들을 연결을 해놨더니 이걸 뚫고 올라가서 양봉으로 올라가 있는 그림이 있을 거고 음봉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음봉으로 내려올 때 이 추세선을 매수점으로, 두 번째 매수점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찍게 되면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과거에 이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라인들을 또 찍으면 우리는 청산점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죠? 자, 그 라인이 목표치예요. 이런 목표치에서 청산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신대가 방송에서 나와서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는데 그 지선을 찍고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났어요.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이제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연결을 해놓게 되면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도 보시다시피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또 한 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어딜 찍어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지선들을 찍으러 오는 이 그림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목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서 19,0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을 찍을 때마다 반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19,000원에 여기서 매수를 드렸죠. 자, 근데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19,000원에 매수를 잡으셨겠지만 나중에 이런 신대가 방송을 보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이 19,000원에 매수를 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돌파를 해서 올라오고 나서 밑으로 조정이 나올 때 이 추세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보셔도 된다. 두 번째 매수 찬스다 라고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크게 올라간 그 그림도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19,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목표점까지 올라간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목표점 얼마였어요? 35,000원이었죠. 35,000원을 찍으면서 84.21%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어제 찍었어요. 어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밑으로 음봉으로 쭉 내려온 그 그림도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목표점을 찍었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첫 번째 19,000원 매수한 라인, 두 번째 이 19,000원에 매수를 못 보셨던 분들은 두 번째 매수 찬스 구간을 한번 보세요. 자, 올라갈 때 언제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잡고 나서 한 번도 우리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저항선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점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이런 저항선에서 목표치에서 청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봉 저점하고 저점을 설정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매수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단기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이 5분봉, 10분봉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큰 추세 지지선에서는 일봉으로 보시고 매수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에 있는 저항선 올라갈 때 수익을 견디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매수점과 매도점이 보이세요. 그렇게 추세선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들도 보실 수가 있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또 그 라인들을 지선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습니다.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처럼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던 그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매수점. 매수의 이유가 뭐예요? 추세의 저점 라인들을 지속해서 지지하던 그 그림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매수를 본 거죠. 그리고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찍었을 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을 때가 두 번째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크게 또 올라가던 모습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랩지노믹스도 같은 그림이에요. 이 삼각수렴 구간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을 줬죠. 자, 이거는 개인들이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여기 세력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라인들을 쭉 연결을 하고 저점 라인하고 쭉 연결을 하면 제가 매수점을 이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날 상한가까지 또 올라가던 그 모습도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매수점, 어디에서 매수를 봐야 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수만 잘 봐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왜? 내 계좌에 언제나 빨간불이 떠 있으니까. 자, 파란불, 빨간불 계속 이런 자리에 잡으면 어때요? 계속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못 견디고 털게 되죠. 하지만 매수를 잡아서 계속 수익인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심법을 또 장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수익을 한번 즐기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은 어디인지를 우리도 알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서부터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여기에서 M자를 그리고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고,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다시 찍을 때 목표점을 두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 라인도 벌써 설정을 해놓고 제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올라갈 때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느 단기 저항선을 찍고 있는데 어떤 라인에서 한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셔서 자, 이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언제 찍을지 몰라요. 그 라인들 미리미리 가격을 대놓기만 하면 그 라인을 찍힐 때 매수가 잡히겠죠. 그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매수점, 매수 그림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 신대가 방송에서 많이 알려드린 게 W자 반등 그림이에요. 이 W자 반등 그림이 아래에서 내려오면 역헤드 숄더 W자 아랫머리가 가능성이 많고요. 중간에서 만들어지면 W자 반등이 올라와서 위에 있는 M자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림이 또 어떻게 매수를 잡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단기 저항을 찍고 나서 여기 밑에 있는 쌍바닥 찍은 뭐예요? 그렇죠. W자 반등이죠. W자 반등이 나왔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을 다시 찍으러 가면 제가 매수 한번 다시 드린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목표치에 청산을 시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W자 반등 그림 나온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W자 반등.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이런 라인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한 번 더 찍으면 그때 또 한 번 매수 보시면서 목표치 갈 때 한번 청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래프는 매수를 잡는 그런 차트예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제가 밑에 있는 지지선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지지선을 찍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목표가를 위에 있는 저항선 3만 원을 드렸죠.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3일 후에 급반등이 났습니다. 자, 이거 제가 밴드 공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지지선을 찍을 때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수점을 찍고 나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목표치 3만 원까지 올라갔죠. 자,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W자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W자 목표치까지 가면서 50.06%의 수익을 제가 확장시켜 드렸죠. 자, 매수의 그림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해서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라인들 계속 연결을 시켜보다 보면 또 한 번의 매수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솔루션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헤드 숄더 W자 역헤드 숄더를 제가 강의를 계속 해드렸어요. 그런 와중에 똑같은 그래프가 와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린 거죠. 자, 위에서 내려와서 어깨 라인을 만들고요. 팔 라인과 어깨 라인을 만들고 다시 한번 어깨 라인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W자 반등 그림을 예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드린 거예요. 얼마에 매수 드렸어요? 15,300원에 매수를 드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W자 역헤드 숄더를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 15,300원이 여기에요. 이 15,3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자, 반등이 나오는 걸 보세요. 오른쪽 어깨를 그린 후에 제가 목표치 말씀을 드린 그 라인까지 도달을 하면서 76.47%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올라갈 때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죠. 이게 우리의 키포인트예요. 매수점을 잡는 키포인트. 매수를 잡고 쭉 올라가서 단기 저항선 뚫고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추세선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다는 거 공지사항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추세선 그을 수 있어요.
자, 캐리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2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매수의 이유가 명확해요. 밑에 있는 3,200원 라인 매수 잡은 그 라인들을 보면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자, 또 찍고 반등이 났죠. 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3,2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이 매수를 잡고 나서 목표치까지 가면서 제가 여기 매수 잡았을 때는 6,800원이었지만 이게 점점 올라갔죠. 그래서 7,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저항선 찍고 캐리 뚫고 올라갔어요? 아니죠. 이 저항선 찍고 지금 밑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치로 도달을 하면서 112.5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죠. 매수의 이유와 청산의 이유가 명확한 겁니다. 30% 수익 받기 때문에 아니죠. 위에 있는 목표 저항선까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도 청산을 드렸습니다. 자,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15만 원에 청산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저항선 라인,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페트론 말씀을 드리면서 15만 원 목표치까지 도달을 하면서 61.81%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여기죠, 15만 원. 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 그림도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이 연두색 저항선, 이 라인들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돌파를 하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긋고 대응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STX 그린로지스도 밑에 있는 시선 지지할 때 상한가도 가면서 40.95%까지 또 상승이 나오던 그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어요. 이거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 삼고 올라간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미리미리 설정해놓고 그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 구간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슈팅이 나온다고 제가 주택형 주식사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매수가 39,500원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39,500원이에요.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면 최저점에서 어디에서 매수를 봐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간단하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설정만 그대로 하셔서 쭉 연결을 시켜놓으면 아, 이 라인 뚫으면 돌파가 한번 나오겠구나. 정답입니다. 빙고. 64.05%까지 상승이 나온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매수 어디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추세선 저점하고 연결된 그 라인에서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저항선 뚫고 올라가야 된다면 1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수를 여기서 드렸는데 매수를 드린 날짜, 근데 매수가 잡힌 날짜는 여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저항선 뚫고 올라간다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때요? 돌파를 하고 나면서 목표치 10,000원을 드렸는데 이 10,000원을 도달했을 때 50% 청산을 드렸습니다. 자, 10,000원 기준 57.73%의 수익을 확장시켜 드렸고 이날 고점인 상한가요. 4,130원. 그 라인, 1,150원입니다. 1,150원. 1,150원에 나머지 물량 전량 청산을 하면서 여러분들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정확한 거 아시겠죠? 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2,480원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2,480원 여기에서 매수를 드리고 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위에 3,730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50.40%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매수의 이유가 명확한데 W자 또 역회된 숄더를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 드리는 종목이 역회된 숄더나 W자 우측 하단을 찍을 때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여기죠. W자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한 후에 이 저항선 돌파를 하면 슈팅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슈팅이 나오면서 60.31%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13만 1,000원 이런 추세 지지선 중요한 거예요.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계속 이으면 그 라인이 매수점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라인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저점에서 매수 잡아서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제가 69,6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제가 작년 7월, 8월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밑에 지선은 6만 원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 오면 매수를 드린다 그랬는데 그 라인 69,6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났죠. 전체 그림을 볼까요? 자, 역헤드앤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했어요. 자, 이게 역헤드앤숄더 뭐냐면 여기 남자 화장실 사람 서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 보시면 돼요. 팔, 왼쪽 어깨, 아랫머리, 그 오른쪽 어깨 그린 다음에 뭐예요? 팔 라인을 만들어야죠. 자, 72.41%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한미반도체도 최저점에서 매수를 드려서 이렇게 크게 수익 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한미반도체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한 번 더 매수를 드렸어요. 이 7만 원대 이거 매수를 드려가지고 지금도 크게 또 수익 중인 그런 상황인 거 저 밴드 공부방 분들 아주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주식만 잘하냐? 선물 옵션도 잘하죠. 예, 337.5풋과 위클리 335풋을 제가 여러분들도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도 밑에 드리고 목표가도 밑에 드리면서 이 라인들 찍고 나서 위에 반등 나올 때 한번 수익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장에 잡으셨던 분들, 그 다음날 아침에 잡으셨던 분들도 전량 또 수익으로 나오셨죠. 337풋 같은 경우에는 185.71%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고점 기준으로는 364.29%까지 또 상승이 나왔고요. 자, 330풋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300%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하루 만에 주식은 상한가 30% 가면 와 대박 그러잖아요. 근데 옵션에서 300% 수익은 많은 수익이 아니에요. 자, 주식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벌 수가 있는데, 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버는 어불성설이죠. 근데 옵션 시장은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335풋 같은 경우에도 10분 만에 160%까지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0분 만에 이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기 10분 전에 매수를 드렸는데 10분 만에 160%까지 상승이 나오던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간장에선 230%까지 상승이 났는데 매수 잡고 10분 만에 언제든지 몇백 프로의 수익이 나오는 거. 자, 이게 오늘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11시 30분에 그죠? 오늘 9시 30분이죠. 오늘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거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물 매도도 여러분들 드리면서 그것도 큰 수익을 또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날 여기죠. 옵션과 선물을,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같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선물 10개합 기준으로 912만 5천 원의 수익도 여러분들 드렸는데, 자, 주목할 점은 밑에 있는 청산점까지 345.00 라인 청산점 드렸는데 옵션과 선물 전부 다 여기서 청산을 드렸죠. 자, 이날 추세를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날 또 매수를 드린 그 라인이 이 추세 지지선이었죠. 여기에서 또 선물 1%가 또 올라간 그 그림도 우린 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352.5풋도 여러분들 그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 또 300%의 수익을 또 드린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이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주식이 조정이 나올 때, 풋옵션 같은 경우에 지수 조정이 나올 때 종목 하락분을 메꾸고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330풋 같은 경우에도 제가 0.40서부터 0.30, 4만원서부터 3만원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이날 0.26, 26,000원까지 찍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2000%가 넘게 올라가는 옵션 가격의 상승이 나온 것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50만원 잡았으면 얼마예요? 1000만원이죠. 100만원 잡았으면 2천만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옵션 가격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자, 적은 금액으로도 한번 해지를 걸어서 대응을 해볼 만하다. 그걸 이제 아시겠죠? 315콜도 우리 코스피 지수 최저점 라인을 찍은 날, 그날 야간장에서 또 매수를 드렸어요. 315콜 0.25서부터 0.20, 25,000원서부터 2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저점이 0.15, 15,000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10분봉이에요. 빵! 치고 갭으로 올라가면서 자, 옵션 가격 기준으로 4,315%가 상승이 났습니다. 자, 주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익률이죠. 그런 수익률은 옵션에서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포스코나 이런 현대차나
시총 큰 종목들 억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액을 풋옵션을 이렇게 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저점 라인에서 콜옵션을 잡으시면 이렇게 크게 또 수익이 나는 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손실인 종목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토탈 금액으로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웨이나우 기간 메이저만 이렇게 메이저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이런 옵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블라인드 종목,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어떤 거를 살펴봐야 하냐면 단기 저항선 라인들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단기 저항선 라인들도 우하향 저항선과 겹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종목. 자, 벌써 밴드 공급방에 올려놨어요. 자, 이 밴드 공급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명 아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이제 이 종목 매수 봐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매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금요일 이 3일 안에 한번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라인 찍을 때 매수 잡으시고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수 봐야 하는 그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종목명 PNT입니다. PNT 제가 매수점 잡는 법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계속 연동을 하게 되면 그 라인들 찍을 때가 매수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저항선도 한번 살펴보고 지선도 한번 보는데 지금 현재 지선만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밑에 있는 라인에서 올라와서 위에는 저항선 찍고 또 내려오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뭐가 돼요? W자 반등. 그리고 이거 이제 저항선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 더 납득이 가실 거예요. 이 저항선 라인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고요.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매수점은 쌍바닥 라인, 특히나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W자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이 상황에서 자,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들여서 제가 수익 나는 종목들 아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다 이런 지선에서 매수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매수점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어딜까요? 이 파란색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숫자가 써 있죠. 7만 원. 이 라인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가 33,800원 드릴게요. 자, 33,800원 어디예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지지선이죠. 자, 이 파란색 저항선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8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7만 원 위에 바로 8만 원 저항선이 있거든요. 그 라인까지 목표점을 두면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7만 원 저항선이 오면 한 절반 이상 덜어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가 38,000원 거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좀 더 대단해요. 자, 이 두 번째 종목도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밑에 다시 지지선을 찍었지만 여기에서 깨고 내려왔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어디를 찍었는지 한번 볼게요.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났어요. 근데 그 라인을 또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이라는 거예요. 이 W자 반등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엔캠이죠.
엔캡 밑에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 봉들이 작아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등락이 엄청나게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점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해 놨던 그 라인들, 요런 라인들을 돌파를 해서 올라갈 경우 목표점을 두시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만 뚫으면 돼요. 일단은 처음에 파란색 저항선, 이 9만 원대 후반에 있는 이 저항선입니다. 자, 매수가하고 목표가 한번 볼까요? 자, 매수가 57,700원 드리겠습니다. 57,700원 어디예요?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지선이에요. 목표가 23만 원 드리겠습니다. 57,700원의 매수인데 목표가가 23만 원이다? 왜 이렇게 높아? 저항선이 엄청나게 높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엔캠을 많이 매매하셨던 분들, 특히나 20만 원대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조금씩 여기서 더 물량을 더 잡으셔도 된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절가 52,500원 걸고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엔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매일매일 걸어 놓으셨다가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자, 이 종목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등락이 되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 저항선 라인과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은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던 그 저항선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지지선이에요. 저 끝에서부터 연결을 하게 된다면 계속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들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자세히 보겠다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요런 라인들, 이제 지지선 오는 그런 종목들 있죠. 요렇게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데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W자 반등이 나오게 되는 그 그림,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셔야겠죠. 자, 이런 이 종목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어디 있는지 이제 보이실 거고, 밑에 있는 지지선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밴드의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아직 지지선에 안 온 종목들도 지지선에 올 때 제가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확인하셔서 바로바로 잡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밴드 공부방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놨어요. 추세 지지선, 저항선, 매수점과 목표가 설정하는 법도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셔서 큰 수익 한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화요일 방송 이거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종목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강의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그 신대가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